네, 저 시간까지 저희는 다중행 함수 또는 그룹 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룹 함수들의 종류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룹 함수들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단일행 함수와 다중행 함수는 함께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어찌 보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당연한 얘기냐면요. SQL에서 select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테이블 모양의 컬럼들과, 그죠? 컬럼들과 그 다음에 그 컬럼에 들어가는 값들, 행들을 검색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select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행과 열을 갖는 직사각형 모양이 나와야 돼요. 삼각형 모양으로 나올 수도 없고요. 뭐 이렇게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고 이렇게 나올 수도 없어요. 항상 그 결과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데이터들이 검색이 돼서 나와야 돼요. 뭐 물론 널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널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결과는 행들이 개수가 일정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단일행 함수는요. 우리 하나만 써볼까요? select 널 밸류 한번 써볼게요. 널 밸류 커미션 널이면 0으로 출력하겠다 이렇게 할까요? from emp 이렇게 써요. 단일행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요. 단일행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select의 결과는 결과 행의 개수만 볼게요. select의 행의 개수는 emp 테이블에 있는 행의 개수랑 동일하죠. 그죠?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이 널인지 아닌지를 보고서 널이면 0을, 널이 아니면 그대로. 그렇게 해서 각각 값들을 출력을 해주겠죠. 그죠? 근데 다중행 함수 중에서 카운트를 생각을 해볼게요. 카운트는 커뮤션의 카운트를 세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4개다. 널이 아닌 값은 4개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개를 같이 쓴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널 밸류 컴 0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안 돼요. 그룹, 그룹 함수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에러가 출력이 됩니다. 카운트라고 하는 그룹 함수, 다중행 함수가 사용이 됐는데 다른 거는 다중행 함수가 아닌 게 사용이 됐어요. 자, 결과집합을 보면은요. 카운트를 했을 때는 결과집합이 이렇게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널 밸류를 했을 때는 결과집합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셀렉트는 없어요. SQL에서 이런 식으로 셀렉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가 항상 테이블 모양으로 나와야 돼요.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 모양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테이블 모양, 직사각형의 테이블 모양이 아니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들 종종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에러가 발생하는 문장. 네, 그래서 주석 처리를 해버릴게요. 여기서는 에러가 발생한다. 이렇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룹 바이를 하시다 보면 이런 거 되게 실수 많이 해요. 행 이름하고 같이 쓸 수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안 됩니다. select emp NO를 검색하겠다. from emp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에서 4번을 검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과가 몇 개가 나와요? 15개가 나오죠. 그죠? 근데 개수를 세겠다. count emp NO에 개수를 세겠다. 안 되죠.
이것도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테이블에서 EMP NO를 셀렉트 하겠다라고 하면 15개의 EMP NO를 셀렉트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개수를 세주세요 그러면 개수는 이렇게 한 개만 나올 거잖아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어, 직사각형 모양의 표, 테이블 모양으로 셀렉트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에러 메시지의 내용은 똑같아요. 단일 그룹의 그룹 함수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위쪽 문장하고요. 30번째 라인의 에러 메시지하고 31번째 라인의 에러 메시지는 똑같아요. 단일 그룹의 그룹 함수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도 주석 처리를 해버릴게요. 얘도 에러가 발생한다 라고만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이제 굉장히 셀렉트 문장에 대한 셀렉트 문장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룹별 쿼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별 쿼리. 그룹별 쿼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부서별 급여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직원의 급여 평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급여 평균은 어떻게 될까? 아니면 뭐 부서별로 직원 수는 얼마나 될까? 이런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쿼리가 그룹별 쿼리예요. 그룹별 쿼리. 그래서 그룹별 쿼리까지가 들어가면 select라고 하는 문장의 전체 문법이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 select 문장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select 문장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항상 쿼리는 뭐부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select부터 시작을 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컬럼 이름들을 쭉 나열을 하죠. 선택하고 싶은, 검색하고 싶은 컬럼 이름들을 쭉 나열을 하죠. 셀렉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셀렉트 다음에는 키워드가 from.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셀렉트 하고서 우리가 컬럼들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슨 테이블에서 선택하는 거냐를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from. 테이블이 나와요. 자, 우리 from 다음에는 뭘 썼었죠? 키워드 중에서 where. 그죠? 오더 바이와 where를 쓸 수가 있는데 오더 바이가 먼저 나와요? where가 먼저 나와요? 항상 where가 먼저 나왔어요. 순서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의 순서. 우리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순서잖아요. 그죠? 영어는 주어, 우리나라는 주어, 목적어, 동사. 영어는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나중에 나오죠. 부사고 나오고, 그죠? 이런 어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SQL도 어순이 있다. 키워드를 사용하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select, from, where.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건 order by였었는데 그 중간에 끼어들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group by. group by. 그 다음에 또 끼어들 수 있는 게 있어요. having. 그 다음에 항상 가장 마지막은 order by. order by. 네. 자, 이게 여기까지가 select 문장의 전체 순서예요. 그러니까 select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 문장을 만드는 순서입니다. 문장을 만드는 순서.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예요. 이 순서는 항상 지켜주셔야 돼요. 순서는 항상 지켜주셔야 되고 이 키워드들 중에서 생략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select, from은 무조건 있어야죠. 그죠?
네. 테이블 이름은 select from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이름이 없을 때는 오라클에서 뭐라고 했어요? from dual. 그러니까 맞춰주기 위해서. 문장의 형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테이블 이름을 쓰지 않을 때 오라클에서는 dual이라고 썼었죠. from dual이라고. select 문장에서 from이 없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문법에서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생략 가능해요. 우리 조건 안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조건에 만족하는 행들을 찾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모든 행을 다 찾아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출력할 때 순서 정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죠? 아직 공부하진 않았지만 그룹 바이나 해빙도 마찬가지. 우리 한 번도 안 써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here나 그룹 바이나 해빙, 오더 바이는 생략해도 되고요. select from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셀렉트 다음에는요, 컬럼 이름들이 나와요. 컬럼 이름들이나 어떤 함수, 호출, 함수 이런 것들이 쭉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from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 테이블도 두 개의 테이블에서 검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그건 안 해봤지만 꼭 한 개의 테이블에서만 검색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문법이 조금 달라요. 다르고. 웨어에서는 조건식을 만들어주죠. 뭐 이름이 뭐랑 같은 거를 찾겠다라거나 급여가 얼마 이상인 거를 찾겠다거나 입사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찾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건식 true나 false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식을 써줘요. 그룹 바이에서는요. 그룹 바이에서도 컬럼을 써줍니다. 이 컬럼의 의미는 뭐냐면 그룹을 묶을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치 그룹을 묶을 수 있는 변수도 한 개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한 개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급여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그룹 바이 여기에는 DPT, NO라고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그룹을 묶을 수 있는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업무별로 묶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일즈맨들의 급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매니저들의 급여는 어떨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클럭 업무를 가진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업무별로 뭐 급여의 평균이라든가 직원 수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룹을 묶는 변수를 써주시면 돼요. 해빙에도 조건식을 씁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 약간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더 바이는 여기도 컬럼 이름을 쓰시는 건데 이때 컬럼은 정렬 기준이 되는 변수. 정렬 기준이 되는 변수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오더 바이에서도 컬럼 이름들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었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문장 끝날 때 어떻게? 세미콜론으로 문장을 끝낸다. 이게 전체 그 select 문장입니다. So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저 위쪽에 그 문법에서 조건식 1번. 조건식 1번의 의미는 뭐냐면 얘는 그룹을 묶기 전이에요. 테이블에서 그룹을 묶기 전에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선택하기 위한 조건식이에요. 근데 having에도 조건식을 쓴다 그랬죠? 두 번째 조건식, having에 들어가는 조건식인데 having에 들어가는 조건식은 여기 where까지 쓸까요?
where 조건식, 그 다음에 having 조건식. having은 그룹을 묶은 후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서별, 업무별 이런 식으로 부서별, 업무별 이런 식으로 그룹을 묶은 후에 조건을 만족하는 무엇을 찾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들을 선택하기 위한 조건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갈 듯 말 듯 하죠? 네.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문장을 실행할 때 오라클은 이 문법을,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을 모르는데 컬럼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있으면 무슨 테이블일까? 이걸 먼저 해요. 무슨 테이블일까? 그리고 그 테이블에서, 어, 그 테이블에서 조건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 테이블이 이렇게 있겠죠. 많은 행들을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행들이 있을 거예요. 이 행들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일단 추려요. where, where로 추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만 있을 테니까 행의 개수가 조금 줄어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select from where까지만 있었다면 그 다음에 컬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추려진 테이블에서 필요한 컬럼들만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셀렉트한 것들만 추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룹 바이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3번이에요. 여기가 3번.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부서 번호라고 하는 컬럼만 한번 볼게요. 부서 번호가 10번도 있을 거고 20번도 있을 거고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룹 바이를 하는 거예요. 그룹 바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테이블이 쪼개지겠죠. 10번 그룹들만 있는 테이블과 그죠? 20번 그 부서만 있는 테이블 두 개로 쪼개지겠죠. 그죠? 이렇게 쪼개졌는데 그 다음에 조건식이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where는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는 거고 having은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쪼개졌잖아요. 이렇게 쪼개진 것들에서 여기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뭐 예를 들면 10번 부서 얘 하나만 찾는 거예요. 그게 having. 그럼 여기까지가 됐으면 그 다음에 뭘 한다? 5번. 셀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급여의 평균을 계산하겠다거나 직원들의 직원 수를 계산하겠다거나 표준 편차를 계산하겠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마지막에 셀렉트를 했으니까 결과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결과들을 출력할 때 어떻게 한다? 정렬해서 보여준다. 예요. 정렬해서 보여준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오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셀렉트에서 별명을 주면 그 별명은 오더바이에서는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웨어에서는 셀렉트에서 만든 별명을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select from where가 동작하는 방식은 1번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들을 행들을 찾은 다음에 컬럼들을 셀렉트를 하고
컬럼들을 셀렉트를 하고 마지막에 출력하기 직전에 정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순서가 별명이 언제 만들어지겠어요? 별명은 세 번째 여기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들어진 별명을 2번에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렬할 때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렬할 때.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룹 바이 헤빙이 전부 다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에서 1번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만 먼저 추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부서별로 그룹을 묶고 그 다음에 각각의 부분 집합들이 있겠죠. 10번 부서, 20번 부서, 30번 부서 이렇게 그룹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그룹들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들만 선택을 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들만 선택을 하고 그런 그룹들에서 필요한 컬럼이나 필요한 함수를 호출하고 그럼 여기서 별명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가장 마지막에 출력하기 직전에 오더 바이에서 별명 사용할 수 있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명을 만들면 from에서도 뭐 그 셀렉트에 있는 별명은요. from에서도 쓸 수 없어요. where에서도 못 써요. 그룹 바이에서도 못 써요. heading에서도 못 씁니다. 오로지 어디에서만 오더 바이에서만 쓸 수 있어요. 오더 바이에서. 문장이 실행되는 순서 아시겠죠?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가 셀렉트 쿼리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질문 혹시 제 설명이 좀 어려웠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테이블에서 1번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고 부분 집합들을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들을 찾아서 원하는 것들을 셀렉트를 하고 출력 결과를 정렬하겠다.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명을 from에서 별명을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from에서 별명을 주면 where나 그룹바에서 다 쓸 수 있겠죠. 나중에 그런 예제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아까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뭐냐면 그룹 함수가 아닌 거는 같이 쓸 수 있다 없다. 같이 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건데 그룹 바이에서 지정하지 않은 컬럼은 컬럼 이름은 셀렉트 할 수 없어요. 똑같은 단일 그룹의 그룹 함수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똑같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묶었어요. 부서별로 묶었는데 4번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부서라고 하는 그룹별로 라고 하면 그러면 부서 번호는 10번, 20번, 30번 뭐 이런 정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4번들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4번은 몇 개가 나와요? 4번은 14개, 15개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룹 바이에서 사용하지 않은 컬럼은 셀렉트 할 때 컬럼을 셀렉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룹 바이에서 지정한 컬럼은 셀렉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서 번호 10번이라고 해놓고 10번에는 5명이 근무합니다. 20번에는 뭐 6명이 근무합니다. 30번에는 10명이 근무합니다. 이거는 가능하겠죠. 그죠? 그룹을 묶어주면 그룹 이름들, 그룹에 있는 값들, 그리고 통계 함수의 결과는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셀렉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컬럼들은 그룹 바이가 있는 경우에 그룹 바이에서 지정한 컬럼들만 셀렉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예제를 만들어 보죠. 부서별 인원수 이렇게 해볼까요? 부서별 인원수. EMP 테이블을 보면 돼요. 죄송합니다. 자, select. 자, 무엇을 먼저 select 할지는 모르겠고, 자, from 무슨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에서. 그죠? 조건은 필요 없어요. 부서별이라고 하는 것만 있죠. 그럼 뭘 써준다? 그룹 by. 부서를 알 수 있는 거는 EMP 테이블에 뭐가 있어요? D, PT, and O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D, PT, and O를 셀렉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원수 세는 거는 뭘 하면 되죠? 카운트. 그죠? 무엇의 카운트를 세면 될까요? D, PT, and O의 카운트를 세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 되죠. 10번 부서 3명이고요. 20번 부서 5명이고요. 30번 부서 6명이 일한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널은 0이다라고 돼 있죠. EMP 테이블에서 제가 어제 요거 그 와일드 카드가 실제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거 하면서 부서 번호가 널인 데이터가 하나가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DPT NO를 카운트하겠다 그러면 널 카운트를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래서 부서 번호가 널인 게 그룹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카운트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약간 트릭인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여기는 결과 똑같아요. 그죠? 20번, 30번, 10번 이건 다 똑같고요. 자, 여기는 널은 한 명이 있다. 네, 요렇게도 가능합니다. 별표는 테이블에서 행의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동작하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EMP 테이블이 먼저잖아요. 자, EMP 테이블에서 그룹을 먼저 묶겠죠? 그룹을 묶은 다음에 원하는 것들을 셀렉트를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이런 일이 EMP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이게 1번. 그죠? 자, 이 EMP 테이블에서 그룹을 묶었어요. 자, 그룹을 묶으니까 10번 부서가 생기고 20번 부서가 생기고 30번 부서가 생기고 40번 부서가 또 생기겠죠. 그죠? 각각의 뭐가 생기냐면 각각의 부분 집합들이 생긴 거예요. 10번 부서의 직원들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 20번 부서의 그 직원들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 3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여기는 40번 부서가 아니라 뭐죠? 널. 부서 번호가 없는 직원의 부분 집합. 이렇게 나오겠죠. 이 부분 집합들도 뭐예요? 부분 집합들도 테이블 아닌가요? 그죠? 여기도 테이블이죠. 그죠? 자, 이 테이블에서 뭘 하는 거냐면 셀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서 번호 뽑아보세요. 그럼 뭐밖에 안 나올까요? 10번이라고밖에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집합에서 전체 행의 개수를 세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3명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여기 결과를 보면 자, 20번도 마찬가지예요. 20번 부분 집합에서 똑같이 셀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서 번호는 20번이라고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요 부분 집합에서 전체 행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그죠? 요 안에서만 전체 행을 세는 거예요. 그 결과가 5명.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30번 부서 전체 행의 개수를 세고 6명인가요? 그 다음에 널인 거에서 다시 전체 행의 개수를 세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모으면 이 값들을 다시 하나의 테이블로
이렇게 묶어주면 그게 뭐예요? 이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그룹 바이 퀄이에요. 그룹 퀄입니다. 전체 테이블을 부분 집합 테이블들로 쪼갠다. 각각의 테이블 안에서 어떤 선택하고 싶은 컬럼이나 통계 함수를 적용을 한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하나의 테이블로 취합을 한다. 이게 셀렉 그룹 바이예요. 그룹 바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별표를 써도 되는 거예요. 이 별표는 그룹별 전체 행위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오더 바이는 이거 지금 정렬이 20번, 30번, 10번 이렇게 됐잖아요. 그 이유는 테이블을 보면 20번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20번들만 먼저 모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30번이 그 다음에 나왔죠. 그래서 30번들만 또 모았던 거예요. 그리고 10번을 나중에 모았던 거고. 그래서 테이블에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순서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고, 이 순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죠. 그거는 뭐예요? 오더 바이죠. EPT, NO. 이렇게 하시면 10번, 20번, 30번, 그리고 부서번호 없는 사람들 하고서 정렬된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서별, 급여, 평균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정렬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렬도.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select from을 먼저 할게요. from. 급여는 EMP 테이블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EMP 테이블. 그 다음에 그룹을 묶어야죠. 부서별이라고 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서 정보가 있는 컬럼이 DEPTNO. DEPTNO를 어디서 찾냐면 from EMP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룹을 묶었죠? 묶었으니까 우리는 부서 번호는 출력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급여를 전체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한 개의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평균. 한 개의 통계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average. 이렇게 하고 average를 계산하는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하고 끝내시면 되겠죠. 여기도 순서는 아까와 똑같이 정렬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렬을 하고 싶으시면 order by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dptno 이렇게 하시면 정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별로 그렇게 보기 안 좋죠. 그럼 어떻게? 라운드 그리고 뭐 소수점 한 자리까지 볼 수도 있고 두 자리까지 볼 수도 있겠죠. 두 자리까지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그럼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거고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컬럼은 뭐 DPT NO 그대로 놔둬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컬럼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함수 호출, 에버리지 함수 호출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별명을 주시는 게 좋겠죠. 에버리지 샐러리다. 뭐 이런 정도로 주시면 되겠죠. 뭐 한글로 작성을 급여 평균 이렇게 한글로 작성해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에버리지 샐러리 이런 정도로 작성을 해도 좋겠죠. 아마 그 너린 직원이 급여가 없었을 거예요. 샐러리가 없었을 겁니다. 홍길동이 제가 샐러리를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균 계산 못 하겠죠. 여기서 넣어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거 보이는 게 싫죠. 그죠? 급여가 너린 사람들 굳이 에버리지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문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룹을 묶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룹에서 조건에 맞는 그룹을 선택하는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테이블에서부터 급여가 너린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룹을 묶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급여가 널이 아닌 사람 직원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룹을 묶기 전에 이미 벌써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테이블을 보시면 급여가 있는 직원들은 그죠? 급여가 있는 직원들은 부서 번호별로 그룹을 묶어서 평균을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근데 샐러리가 급여가 없는 직원은 애초에 그룹을 묶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샐러리가 널이면 평균도 계산 못할 거니까. 이런 경우에 where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럼 부서별 평균을 계산하더라도 급여가 널이 아닌 직원들 중에서 부서별 급여 평균을 찾아보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한다면 select 컬럼은 나중에 쓰고요. from EMP 테이블에서 where 급여가 is not null인 그죠? 그러면 행이 15개에서 14개로 행이 줄었죠. 그 줄어든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그룹 by를 한다. 뭘로 묶어준다? DPT NO를 묶어주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select에서 DPT NO를 select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쪽이랑 마찬가지로 round, average, salary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별명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장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해볼까요? 아까랑 다른 점은 행이 하나 줄어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출력 순서는 order by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order by dpt no. 자, 이제 where는 어떻게 쓰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자, EMP라고 하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EMP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행이 전부 몇 개가 있었냐면 15개의 행이 있었어요. 그죠? 이게 1번. 자,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먼저 걸었어요. 샐러리가 널이 아니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었죠. 2번. 왜요? 자, where를 하게 되니까 테이블이 어떻게 될까요? 행의 개수가 줄었죠. 그죠?
샐러리가 너린 직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행이 몇 개로 줄었어요? 14개로 줄었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3번 그룹을 묶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룹 바이를 하는 거죠. 그룹 바이를 하면 뭐가 된다? 부분 집합들이 생기는 거예요. 1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 2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 3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 하고서 그룹별로 묶이게 되죠. 이렇게. 거기에서 뭘 하겠다? 셀렉 하겠다요. 셀렉트 하겠다. 그럼 여기에서 부서 번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떤 평균값이 나오겠죠? 부서 번호 나오겠죠? 평균값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부서 번호 나오고 평균값 나오겠죠? 여기가 셀렉트가 4번. 그럼 이 결과들을 모아서 하나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출력할 때에만 순서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오더 바이. 이해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럼 만약에 여긴 똑같이 할게요. 널이 아닌 직원들 중에서 부서별 다 해볼까요? 급여, 어, 직원 수, 급여 평균, 급여 최소값, 급여 평균, 최소값, 최대값. 여기까지만 찾아보죠. 최대값을 검색해 보겠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되신 분들은 업무가 널이 아닌 업무가 널이 아닌 직원들 중에서 이번에는 업무가 격리, 클럭도 있었고 영업사원, 세일즈맨도 있었고 관리자, 매니저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죠? 업무별 직원 수 그리고 업무별 급여의 평균 표준 편차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서는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은 쉬우니까 이렇게만 해볼까요?
네. 시간 조금 더 드릴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고 쉬운 시간 갖도록 하죠. 셀렉트를 할 건데, 그죠? 테이블은 EMP 테이블에서 셀렉트를 할 거고요. 먼저 조건에 맞는 행들을 선택을 할 건데, 왜요? 급여가 널이 아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급여가 is not null. 널이 아닌 직원들을 찾아서, 그죠? 찾아서 그룹을 묶어줄 거죠. 부서별로 묶어줄 거기 때문에 DPT, NO. 그죠? 문장 끝날 때는 세미콜론. 자, 그러면 이제 그룹별로 우리는 무엇을 셀렉트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DPT, NO 셀렉트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 수는 카운트. 자, 여기서는 별표를 하셔도 돼요. 모든 행위 개수라고 별표를 하셔도 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부서별이기 때문에 부서 번호가 널인 거는 없겠죠. 그죠? 있을 수 있구나. 약간. 그죠? 네. 홍길동이 한 명 있긴 있군요. 그죠? 네. 뭐 요거 있을 수 있고. 근데 웨어에서 여기서 걸러지긴 하겠네요.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부분 집합에서 널 값이 없는 컬럼을 이용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EMPNO라고 하는 컬럼을 이용하셔도 돼요. 이게 여기를 별표를 쓰셔도 되고 어떤 컬럼 이름을 쓰셔도 좋은데 여기 컬럼 이름을 쓰실 때는 널 값이 없는 컬럼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별표로 할게요. 자, 그럼 직원 수는 이렇게 찾았죠? 직원 수 찾았고 급여 평균은 에버리지. 자, 요거는 제가 밑으로 하나씩 좀 내릴게요. 에버리지는 소수점이 나올 수 있어서 라운드, 그 다음에 에버리지, 셀러리 두 자리 이렇게만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미니멈이라고만 하시면 될 거고요. 최대값은 맥시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실행해보는 거죠. 20번 카운트, 에버리지, 미니멈, 맥스 30번 카운트, 에버리지, 미니멈, 맥스 10번 똑같은 순서로 출력이 됐죠. 그렇죠? 이게 조금 나머지는 다듬으시면 돼요. 카운트 별표 대신에 여기서는 뭐 as 카운트 그대로 쓸까요? 직원 수 뭐 아니면 뭐 카운트 EMP 그러면 직원 숫자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as 여기는 average 뭐의 average냐면 샐러리의 average 그 다음에 여기는 as 미니멈인데 샐러리의 미니멈 그리고 마지막으로 as 맥시멈인데 샐러리의 맥시멈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렬 순서만 바꿔주시면 돼요. order by EPTNO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로 정렬을 할 거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정렬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0번 부서는 3명이 근무하고요. 급여는 평균은 2,900, 최소값은 1,300, 최대값은 5,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20번 부서는 5명이 근무하고요. 5로 나누니까 얘는 나누어 떨어지겠죠. 아니면 소수점도 잘릴 거예요. 최소가, 최대가. 30번 부서 직원 수, 평균, 급여 평균, 급여 최소값, 급여 최대값. 10번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급여를 좀 많이 받는 그런 부서네요. 그죠?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각각의 별명들은 이렇게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업무가 널이 아니라고 했어요. 업무가 널이라고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를 거예요. select from emp table. where부터 먼저 하면 되겠죠. 업무는 job이라고 하는 컬럼이에요. 업무가 is not null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룹을 묶겠죠. 그룹은 업무별로 묶을 거예요. 그죠? 업무별로 묶을 거기 때문에 job. 네. 그 다음에 select를 하면 되겠죠. select는 업무 이름도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업무 이름도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직원 수는 count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급여의 평균은 round, average, salary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 편차는 round, standard, deviation, salary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장 끝났을 때는 세미콜론. 만약에 여기서 오더 바이를 한다면 밥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네. 그 제일 마지막 홍길동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었죠. 업무가 널은 아니에요. 업무가 널은 아니기 때문에 카운트를 셌어요. 그죠? 하지만 샐러리가 널이기 때문에 에버리지랑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평균과 표준 편차는 계산하지 못합니다. 네, 그런 거 보이고요. 오더바이가 있죠. 오더바이는 알파벳 오름차순 A, B, C, D 순서. 그래서 애널리스트 2명이고요. 평균,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가 0이란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2명인데 2명 다 3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평균 값 떨어져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클럽 4명이고 평균 표준 편차가 213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요, 이거 대략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평균이 1000이 1037인데 표준 편차가 2013이다라고 한다면은요. 대략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요 사이에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거를 벗어난 범위의 데이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들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떨어진 그 구간 안에 대부분의 자료는 있을 거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정말 그런지 보면 클럭만 보면 되죠. 클럭만. 아까 800에서 1200 사이일 것 같다라고 예상했잖아요. 자, 클럭 찾아볼게요. 클럭, 샐러리, 클럭, 샐러리, 클럭, 샐러리, 클럭, 샐러리. 800에서 어디까지 있어요? 1300까지 있죠. 대략 범위 비슷하죠. 평균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그 범위 안에 대략 들어가 있어요. 물론 훨씬 떨어져 있는 녀석들도 있어요. 제가 대략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략이라고. 이렇게 대략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 그 별명을 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 별명 주시는 거는 as, count, 이번수 이렇게 하고 as, average, salary 이렇게 하고 as 표준 편차 간단하게 STD라고만 쓰기도 해요. 그래서 STD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where에서 걸러지는 건 없었어요. 그죠? 잡이 널이 아닌 직원은 없었기 때문에 where 문장을 넣긴 했지만 where에서 걸러지는 그 직원들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잘 되시죠? 혹시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